자, 가볼게요. 명제. 자, 아이들이 명제의 정의랑 집합의 정의를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해요. 집합의 정의가 뭐였죠? 기준이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집합이다 아니다는 기준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읽고 이건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의거해서 뭔가 나눠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걔를 집합이라고 했고, 이건 좀 애매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럼 우린 그거를 집합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한번 명제의 정의를 보면, 명제의 정의는 참과 거짓을, 이거 중요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예요, 분명히예요? 궁금해요. 분명히예요? 난 너네 국어 실력 믿을게.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장이나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바로 명제라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뭘 오해하냐면, 난 분명히 참과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 말 뜻은 뭐냐면, 얘들아, 100대 빵이던가 빵 대 100밖에 안 돼요. 너네가 문장을 읽고 야, 이건 모두 다 참, 모두 다 거짓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명제예요. 근데 애매하게 저 중에 한 명은 참이고 저 중에 한 명은 거짓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 걔 명제가 아니다 라고 보면 돼. 근데 애들이 요 거짓 명제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을 가져와요. 뭐냐면, 거짓 명제면 너네들의 문장을 읽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잘 봐, 말이 안 되니까 명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네 무한집합이랑 똑같아. 무한집합의 무자가 무슨 무자지? 없을 무자지. 근데 애들이 원소가 없으면 무한집합인 줄 알고 체크한 애들 되게 많아, 무자 때문에. 얘랑 똑같이 거짓 명제야. 근데 거짓이니까 이건 말 안 돼, 이건 명제 아니지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은 소수이다. 1은 소수이다, 말이 안 돼. 1은 소수는 아니라고 배웠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는 1은 소수이다가 거짓이야.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X 쳐갖고 와. 왜? 1은 놓고, 이거 명제 아니래. 왜? 거짓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거짓이긴 거짓인데 얘는 거짓 명제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는 맞지만 그 명제 안에서 참과 거짓으로 분명히 나눴을 때는 그게 거짓으로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보면 얘가 기준이 있네? 그럼 집합. 근데 이게 기준은 아니고 참과 거짓으로 뭔가 나눠줄 수 있네? 그럼 얘는 명제. 그리고 그 안에서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참인 명제들의 원소를 막 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여름의 계절은 3개월이다. 이게 만약에 참인 명제로 나오면 그 예시를 뭐라고 적으면 돼? 7, 8, 9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그 7, 8, 9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그 참인 명제의 참이게 증명하는 원소다라고 해서 걔를 바로 우리가 4글자로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애들이 오해합니다. 저희 집합 공부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명제 자체가 사실은 집합이랑 1:1 호환이 가능해요.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보면 명제를 집합으로 바꿔서 풀고 집합을 명제로 바꿔서 푸는데, 우리가 집합에서는 원소라고 부르던 걸, 또는 집합 A라고 부르던 걸 명제에서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거짓이 되게 하는 얘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걔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까? 맞긴 맞지만 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로 얘를 발예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왜? 그 명제가 거짓임을 의미하는 반대된 예시다라고 해서 발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한번 같이 문제 좀 한번 읽어볼게. 개념 좀. 198쪽 보시면 맨 위에 명제 뭐라고 나왔냐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고, 지금부터 우리 이 명제를 뭐라고 지칭할 거냐면 소문자 P, Q, R이라고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과는 어떻게 보면 대조적이죠. 집합은 대문자 P, Q, R 이렇게 썼다면 명제는 소문자를 쓰고요. 물론 이 명제들은 다 소문자를 쓰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명제가 참임을 의미하는 진리집합, 얘는 집합이란 단어가 붙었단 말이야. 따라서 그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는 그때는 진리집합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대문자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 자, 명제 이제 부정을 배울 건데, 자, 부정은 우리가 영어에서 말했듯이 not입니다. not.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반대로 말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은 소수이다. 그럼 얘는 당연히 거짓이 될 거예요. 거짓 명제가 되겠죠. 근데 얘를 만약에 부정해봐. 그럼 이 소수이다를 반대로 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니다라고 적으면 되고 얘는 바로 참인 명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또는 거짓이면 그거를 부정한 거는 반대로 거짓이거나 참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 일단 이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했을 땐 참인 것은 당연하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했을 때는 거짓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이라 입이 안 풀리네. 아우, 나도 선생님 아침 7시 50분에 출발하거든요. 선생님은 1시간 10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출근까지. 차에서 막 아무리 노래를 들으면서 입을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려. 수업이랑 노래는 좀 다른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부정은 우리가 그 명제를 not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근데 우리가 명제는 아까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명제는 소문자 p 땡땡 그래놓고 여기 이렇게 나올 거야. 이는 짝수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 이거 명제네. 그리고 얘는 참인 명제네 라고 말할 거야. 선생님 그럼 얘를 부정하면 이걸 어떻게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 not 앞에 벌써 선생님 물결 표시를 썼지. 바로 not p다 라고 읽어주면 되고 이는 짝수가 아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바로 거짓 명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 이 짝수이다 부정하면 그냥 홀수이다로 적으면 되지 굳이 짝수가 아니다라고 적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얘들아 1대1로 짝수의 반대는 홀수, 홀수의 반대는 짝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명제들은 그거에 반대되는 문장이 어떤 단어로 뜻하지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얘를 살린 채로 요 뒷부분을 아니다로 바꾸는 걸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not이라는 물결 표시를 하면 아 이건 부정했구나. 근데 저 하나 더요. 그럼 만약에 부정에 부정을 하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이거 꼭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집합에서 여집합과 똑같아. 그래서 아까 집합을 명제를 집합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얘 이거 나타내면 이거예요. P의 여집합을 여집합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P집합이라고 말하듯이 얘도 사실은 집합으로 나타내면 P의 여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집합과 명제를 호환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때로는 집합으로 바꿔서 풀기도 하고 때로는 명제로 바꿔서 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부정 읽어보면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를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고 그거를 바로 물결 P, not P로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벌써 제가 설명한 거 나왔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 거짓.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했을 땐 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밑에 예시 옆에 꼭 가계도 같은 거 하나 그려져 있죠. 요걸 머릿속에 찰칵 찍어 놓는 게 좋아요. 뭐냐면 어떤 문장이나 식을 봤는데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일단 명제로 가시면 되고 거기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면 되고 이거는 참 거짓이 안 돼. 100대 빵이 아니라 99대 1로 가더라도 걔는 명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이라도 오늘 날씨는 맑다. 어떤 놈은 오늘 같은 날 더운 걸 좋아하니까 이거 오늘 맑아. 근데 어떤 친구는 더운 날을 싫어하는 친구는 오늘 나는 싫어 라고 할 수도 있듯이 100대 빵 또는 빵 대 100이 되지 않으면 우린 그걸 다 명제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지구상에는 다 명제 아니면 명제 아니다만 있나요? 왜? 모든 게 다 100대 빵 또는 빵 대 100은 아닐 거 아니야. 99대 1도 있을 거고 50대 50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명제에서 100대 빵이 아니라 때로는 99대 1 또는 50대 50 이렇게 비율이 100대 빵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벌써 조건은 우리 집합에서 배웠잖아. 조건, 제시법. 여기 나왔듯이 같은 조건이거든. 무슨 뜻이냐면 때로는 되고 때로는 안 돼 라는 조건이야. 그래서 대부분 조건 같은 경우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
이런 식이 들어간 것들, 해가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조건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명제 아니니까 그냥 쓸게. 예를 들어서 우리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자, 우리 이렇게 나왔어. 우리 제곱해서 4이면 2이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얘들아 물어볼게. 얘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왜? 이걸 애들이 가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얘들아 잡아. 우리 x제곱이 4이면 당연히 x는 2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제곱해서 4 되는 경우가 뭐 있어? 뿔마 2가 있잖아. 그러면 2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 마이너스 2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명제는 명제야. 하지만 무슨 명제라고 말하면 돼? 거짓 명제라고 하면 돼. 아니 맞잖아요 선생님. 제곱해서 4 되면 2는 맞잖아요. 그건 맞아. 근데 마이너스 2도 있는데 그걸 빼고 말했잖아. 근데 그럼 만약에 얘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거는 마이너스 1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2라는 전제가 먼저 깔렸으니까 2 넣으면 4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린 얘가 명제라고 하고 얘를 무슨 명제? 참인 명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만 나왔어. 이거는 명제냐 아니냐라고 해. 그럼 일단 첫 번째, 선생님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일단 명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얘는 모두 다 명제가 아니니까 모든 해를 넣어도 항상 다 거짓이냐? 그건 또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넣으면? 얘들아 x에다가 만약에 1 같은 거 넣으면 당연히 1 넣으면 바로 틀리네. 1 넣으면 어때? 거짓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5 같은 거 넣으면 어때? 25에서 20 빼면은 5 더하기는 또 참이란 말이야. 이런 것처럼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어떨 땐 참도 되고 어떨 때는 거짓도 되는 걸 우리가 바로 얘를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방정식 또는 부등식 자체가 조건인 경우가 많고 얘는 물론 방정식이긴 하지만 얘는 벌써 x제곱이 4이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방정식보다는 명제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밑에 한번 읽어볼게. 조건.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변수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하고, 얘는 신기하게 뭐냐면 아까 명제는 소문자 쓴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쓰냐? 야, 이거 뭔가 명제랑 뭔가 성격은 닮았는데 x값에 따라서 달라지네. 그래서 px 소문자를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q 나오면 명제, QX 나오면 조건이라고 하고, 그 다음 대문자 쓰면 집합, 이 기호만 봐서도 여러분들이 무슨 단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진리집합 나오죠. 아까 진리집합이 뭐라 그랬냐면 그 문장을 참이게 하는 원소들을 모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모든 원소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그 P는 항상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또 다시 대문자로 바뀌고 삼지창도 나오고, 그리고 옆에 벤 다이어그램도 심지어 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냈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선생님 그럼 조건도 부정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얘도 명제의 형제입니다. 명제의 형제이기 때문에 조건도 부정할 수 있고, 기호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not px. 그럼 얘를 부정한 거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크다면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면 작다, 예를 들면 작다면 크거나 같다로 바꾸시면 돼요. 0이다면 0이 아니다로 바꾸면 되고, 아셨죠? 짝수면 홀수, 근데 그것보단 짝수면 짝수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우리 개념 3번 봐볼게. 자, 개념 3번 보면 P 또는 Q, P 그리고 Q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소문자 P, Q가 아니라 대문자 P, Q면 우리 어디서 배웠지? 집합의 연산에서 합집합, 교집합 배웠을 때 배웠듯이 조건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다 쓸게. P, 소문자, 그리고 Q. P 또는 Q. 지민아, 우리 그리고면은 무슨 집합이지?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들어가면 교집합.
또는이면 합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또는이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돼요? 아니면 둘 다 돼도 돼요? 상관없죠. 또는이 들어가면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도 되고 둘 중에 한 사건만 일어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듯이 P 또는 Q면 이 전체를 의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Q를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하면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 드모르간 법칙 배웠죠? 명제도 드모르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ot P 또는 not Q라는 명제가 조건이 나오면 얘는 집합으로 바꾸면 P집합의 여집합, 합집합, Q집합의 여집합과 똑같다라고 해석을 해서 얘를 부정해 볼까요? 라고 하면 헷갈리면 얘부터 먼저 부정하셔도 돼요. 왜? 얘 부정하면 쉽잖아. 우리 여기다 뭐 붙이면 돼? 여집합 붙이면 되거든. 그래서 P 그리고 Q라고 나타냈듯이 얘 부정하면 P 조건 and Q 조건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명제가 헷갈리면 집합으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 아셨죠? 근데 만약 한쪽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not P 조건 and Q라고 나왔어. 그럼 얘도 P 여집합, 교집합, Q였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부정하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꾸면 얘도 부정하면 P 조건 또는 Q 여집합, 맞지? Q 여집합이라고 나타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니지.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이거 한 번에 나가도 되나, 너네들? 뭐, 발전반이니까. 200쪽 한번 가볼게. 개념 4번 한번 읽어볼게.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입니다. 자, 일단 모든이랑 어떤 요쪽은 국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준원이를 걸고 넘어지면 되거든들. 자, 가볼게, 준원아. 모든이거나 어떤이라고 나왔어. 자, 우리 여기 또 예시를 한번 할 만한 학생 없나? 준원이한테. 여기 해볼게. 너 대충 우리 반 애들 혹시 수학 성적 등급 알지? 네가 알 거야, 네가. 자, 가봐. 우리 발전반 애들은 모든 학생이 수학 1등급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왜? 너가 아니지? 자, 그래서 일단 모든이라는 게 참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안 돼? 얘가 참인 명제가 되려면 무조건 반례가 있으면 안 돼. 왜? 방금도 말했지만 준원이가 거짓이래. 왜? 지가 1등급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이 참이 되려면 반례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1등급이 아니네? 그러면은 이거는 거짓이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내가 이 문장을 똑같이 앞에 모든 대신에 어떤으로 바꿨어. 우리 반의 발전반의 어떤 학생은 수학이 1등급이야 라고 하면 이게 많이 참인 명제가 되려면 오히려 반대로 뭐가 있어야 돼? 반례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반례가 없다 있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어떤이 참이 되려면 그 해당하는 학생이 한 명 있으면 돼. 해당 사항이 한 개라도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 2등급이야. 근데 유일하게 지민이만 1등급이야. 그러면 어떤 학생은 발전반에 어떤 학생은 수학 1등급이야.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다 2등급이야. 그래서 난 거짓이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한 명이 나 미안 사실 1등급이야 라고 하는 순간 걔 때문에 그 문장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 뜻은 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나요? 그렇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나요? 그렇죠. 왜? 우리 한번 부정해 볼까? 우리 발전반 학생들은 발전반 모든 학생들은 이번에 좀 기분 좋게 갑시다. 수학이 2등급 이상이다. 아이씨, 이것도 거짓인가? 준원아? 아니겠지? 자, 한번 가볼게. 이게 만약에 참인 명제로 해볼게. 발전반 모든 학생들은 수학이 2등급 이상이다. 이게 참이 됐어. 그럼 여긴 반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못 본 애도 2등급이라는 거지. 또는 1등급이 나와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걸 부정하는 순간 발전반 어떤 학생은 수학 점수가 2등급 이상이다를 뭐로 바꿔야 되더라? 얘도 부정해야 되더라. 가끔 모든을 어떤으로,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했어. 부정한 게 맞아. 근데 이 뒷부분을 또 뭐 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건 모든 것들에 다 부정을
적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수학이 2등급 미만이다. 이게 사실은 등급은 조금 이상하지. 3, 4, 5가 숫자는 큰데 오히려 더 낮은 걸로 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기 앞에도 부정하고 요 뒤에도 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 모든 x에 대해서 p2다는 p가 만약에 전체면 참이지만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이고, 어떤이라는 건 조금이라도 오히려 공집합이 아니어야지, 즉 해당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우린 참이고, 만약에 공집합이면 거짓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모든 어떤은 그냥 넘어갈게. 부정은.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밑에 부정도 하고 가자. 여기 밑에 보면 부정했지.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P이다를 부정하면 나 P이다. 절대 앞에만 바꾸시면 안 돼요. 앞에만 바꾸는 애들 진짜 많아.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P다를 부정하면 나 P이다.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해요. 여기 이거 부정 안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단답형으로 쓰시오 하면 대부분 모든만 어떤으로 바꾸고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고 요 뒤에 가만히 두는 친구들 많아요. 요것만 조금 여러분들만 놓치시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얘들아, 우리 1번 문제 한 10초 만에 한번 풀어보자. 같이 풀게. 10초 시작. 명제인 것을 고르래. 자, 시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은 설악산이다. 얘들아, 명제일까 아닐까? 자, 자기는 설악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손. 나. 자, 그럼 벌써 남들은 손 안 들었는데 난 손 들었지? 그럼 100대 빵은 아니네. 1대 최소한 19 정도는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린 이거를 명제라고 하지 않겠지. 자, 다음. 36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8개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 하나? 그러면 9개지. 선생님 틀렸어요. 명제 아닙니다. 그럼 아니죠. 명제는 명제인데 무슨 명제? 다 같이 100대 빵으로 갈 거야. 거짓으로. 그럼 얘는 명제다. 그리고 얘는 무슨 명제? 거짓 명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홀수와 홀수의 곱은 홀수이다. 홀수 곱하기 홀수 맞나? 그럼 얘는 참인 명제. 다 같이 100대 빵으로 갈 거니까. 리을. 얘들아, 리을 봐봐. 1 넣으면 말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5 넣으면 말 안 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조건이 걸려있다. 그래서 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소한 명제는 아니겠죠. 이해하셨죠? 얘들아, 밑에 부정 말하지 말고 부정을 한 다음에 참 거짓만 판단해봐. 그냥 부정을 쓰지 말고 참과 거짓만 한번 판단해봐. 시작. 10초 컷. 너네가 부정을 머릿속에서 생각한 다음에 자, 시작할게. 1번. 부정 머릿속에서 말했죠? 참이야, 거짓이야? 부정이? 참이지?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거 부정하면 21은 소수가 아니다잖아. 아니잖아, 진짜로. 그럼 참. 2번.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또 이거 막 이러면 안 돼.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부정은 뭐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1대1로 바뀌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라고 적으면 돼. 지민아,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 그럼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맞잖아. 그치? 자, 3번. 2 더하기 3은 5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5는 8보다 크다. 거짓이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쉬우니까. 4번 문제 10초 컷 시작. 1. 문제는 다 읽었을 거니까. 2, 3, 4, 5, 6, 7, 8, 9, 10. 자, 끝낼게. 4번에 1번은 결국 P 교집합 Q 찾으라는 거니까 1, 3 적으면 되고, 여러분도 혹시 2번 보면 뭐 하고 싶은 생각 들어야 돼? 드모르간 법칙 써야겠지. 나 같으면 이거 드모르간 법칙 쓸 거야. 이거 드모르간 법칙 쓰면 P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거든. 그럼 1번 부정하면 돼. 그러니까 1번 빼고 다 쓰면 돼. 1, 3 빼고 2, 3, 2, 4, 5, 6, 7, 8까지만 써주면 되겠지. 이해 가셨죠? 때로는 집합으로 바꿔서 푸세요. 뒷장. 자, 6번 한번 가볼게. 6번, 너네 머릿속에서 부정 말하고 그거에 대한 참거짓만 써. 시작.
요 1번은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2번하고. 이거 엉뚱한 거 질문할까봐 준원이 때문에 좀 걱정인데, 이게 어떤 새끼가 있냐면 6번 부정하라면 실수를 부정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허수로 바꾸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럼 안 됩니다. 모든을 어떤으로 마지막 문장 이다를 아니다로 바꾸시면 되니까 6번의 부정 말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작다야.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어떤이야? 앞에가 어떤으로 시작했고 실수야. 제곱했어. 근데 0보다 작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 또 막 숫자 넣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찾으려고. 그럴 시간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실수라고 하면 당연히 음수도 있고 0도 있고 양수도 있지만 그놈을 제곱하는 순간은 항상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y제곱도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당연히 부등식도 더할 수 있으니까 더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이다래.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어떤이거든? 그럼 어떤이라는 건 내가 무조건 해당 사항이 한 개라도 있어야 된다 했어.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큰데 그것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근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있을까? 없겠지. 그럼 사실상 얘는 해당 사항이 1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 거짓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이해 가셨죠? 자, 2번.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x 이거 되게 유명한 식이지. 모든이라고 나왔고 x제곱 이거 1학기 시험범위지.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로 나왔어.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사실 뭐부터 먼저 써봐야 돼? 판별식 써봐야겠지. 완전 제곱식 만들면 안 돼. 판별식 써봤어. 1 마이너스 4 1 0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무슨 식이었어? 완전 제곱식이었어.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0 되는 값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찾고 틀렸네. 근데 앞에 무슨 수가 들어가 있었지? 자연수가 들어가 있었어. 얘들아, 자연수라는 건 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음수나 0 이딴 건 어차피 못 들어가.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크냐? 그럼 여기다가 내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제일 작은 게 x는 1부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 되니까 거짓이 되지만 얘는 1부터 넣을 거니까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다는 참이 되겠지. 그래서 함부로 요 앞에 자연수, 실수 이런 것들 무시하지 말고 문제 꼼꼼하게 읽고 여기에 x에 혹시 넣었을 때 발예가 있나? 왜? 아까 모든이라는 건 뭐가 없어야 돼? 발예가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아마 거짓으로 체크한 친구들 많을 거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 되잖아. 틀렸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장담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있다. 혹시 한 명 손 들어봐. 초콜릿 줄게. 안 드네. 초콜릿에 자기 자존심을 팔진 않겠다. 그쵸?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9번 가볼게. 9번 10초 컷 시작. 이제 국어 잘하셔야 돼요. 국어. 큰일 났네, 준원이. 오늘 소진이도 여행이었다. 맞아. 다 풀었어요? 틀리지 마세요.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죠. 자, 한번 가볼게. P가 명제가 2는 아니래. 근데 Q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보다 크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자, not P 또는 not Q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 찾아달래. 근데 이거 집합으로 나타내면 뭐지?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말이 되는 거 찾아달래. 그럼 이거 너무 복잡해. 왜? 아니 뭔가 부정이 많고 이것도 합쳐야 돼. 그럴 바에 이거 드모르간 법칙 쓰면 되지 않을까? P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가도 될 것 같아. 이해 가십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선생님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에 겹치는 부분의 반대를 말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P 명제가 뭐였죠? 2가 아니다야. 그럼 당연히 부정하면 뭐야? 2다야. 그러니까 얘는 2다야. 그리고 뒤에 것도 만약에 Q를 부정하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야. 이거는 지금 선생님은 이건 바로 그냥 이걸 부정해서 쓴 거야. 이해 가셨죠? 왜? 아, 이거 P랑 Q를 말하려고 봤더니 사실 이 PQ가 애초에 뭐로 나왔어? 다 뭔가 의미가 안 좋게 나왔어. 아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오히려 부정해서 이다로 바뀌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었지. 그럼 준원아, 이건 문장으로 따지면 X가 2이면 이거 2다네? 그럼 결국 2는 이 식의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치, 해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는 뭐 할 수 있어? 그럼 넣으면 4 빼기 8이니까 뭐나? 마8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걸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최소값 좀 찾아줘라고 했으니까 수연아, 얘 넘기면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넌 답을 뭐라고 말하면 돼? 최소값이라며. 뭐? 아, 미안요. 마사. 미안. 그래서 수연아가 대답을 안 한 거지? 이렇게 되면 되겠네. 문제가 무슨 값 찾아달래? A의 최소값 찾아달래. 그럼 수연아,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면 최소값이 있어? 이거 틀렸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 마지막에 뭐 해야 되지? 마지막에 얘들아 뭐 해줘야 돼? 아, 판별식을 왜 해줘요? 잘 생각, 다시 읽어볼게. 자, 준원아 정신 차려. 자, 머리 아프지? 자, 가볼게. 나 P 또는 나 Q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됐으면 좋겠대, 준원아? 하나. 그럼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뭐가 나와버려? 전라만이. 그치? 이건 다 될 거 아니야. 해가 한 개가 아니라 이것보다 작은 것들은 다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한 개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결국 A가 딱 뭐 될 때만 찾으면 돼? 4 될 때만 찾으면 되겠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판별식 또는 그냥 부등식 해만 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는 것도 조건을 줬으니까 마지막에 한 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되는데 그럼 너무 많잖아. 근데 A가 4 되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A를 그때 4라고 말하면 되겠지. 이해 가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11번 시작. 요것도 또 플러스가 붙었네. 굳이 플러스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못하면 집합도 못하겠다. 이거는 좀 집합이랑 오히려 연관성이 더 있죠. 지민이가 답을 말하는 걸로 할게. 아, 지민이 잘하니까. 자, 지민아 준비됐어? 안 됐어? 응. 준아, 너 답 뭐야? 어디서 답? 빨리 써, 새끼야. 자, 얘들아, 우리 준원이가 답 말하게 할게.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 뭐야, 왜 앞줄의 새끼들이 다 답이 다 다르지? 너 치워봐. 야, 씨. 앞줄 3명이 답이 다 달라. 아니네, 2명이 같은데 오답으로 갔네. 자, 가볼게. 11번 가볼게. 자, 11번 보면 0부터 x가 1까지래. 네. 이름이 뭐야? 해수리? 잠깐만.
혜슬이 개념반 위에 3층. 빨리 가봐. 자, 가볼게. 지금 둘이 오답으로 같은데 뭐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x가 0부터 1까지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이거래. 절대값 x 플러스 a가 3보다 작대. 그럼 얘들아, 잘 봐. 너네가 0과 1 사이 있는 수를 골라서 여기다 넣었더니 항상 말이 돼야 된대. 여길 벗어난 걸 넣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다 넣었을 때 말이 되려면 이걸 만약에 명제 P라고 하고 얘를 명제 Q라고 하면 P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Q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화살표로 사실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왜? P이면 Q이다니까. 그럼 이거 아직 화살표를 안 배웠으면 이거 한글로 바꿔줄게. 이면으로 바꾸면 돼. 그 말 뜻은 이걸 만족하면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얘를 먼저 수직선에 나타내면 0부터 1까지는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는 다 여기다 넣었을 때 말이 되려면 얘가 바로 어떻게 해줘야 돼? 요렇게 안아주면 돼. 그러면 이게 P 명제고 이게 Q 명제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선생님, P가 Q한테 들어가 있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 집합 문제지. 절대값 x 플러스 a니까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부터 3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여기는 3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거 갖다 빼먹는 친구들 많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보다 짐이나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여기 갖다 넣어야 돼, 빼야 돼? 넣어야 돼. 그래서 넘기면 마3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도 1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넘기면 a는 2. 그럼 결국 얘와 얘 사이다 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선생님, 저 이거 갖다 언제 넣는지 헷갈려요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제가 개념반에서 이 갖다를 애들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틀릴까 하다가 여러분들 아시죠? 모양이 똑같으면 무조건 뭐 해라? 붙여라. 근데 모양이 달라도 붙일 수 있죠. 언제? 가장 바깥쪽에가 색칠돼 있으면 갖다가 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양이 똑같으면 당연히 갖다가 붙어요. 하지만 모양이 다르더라도 여기가 색칠돼 있으면 갖다가 붙고요. 여기에 색칠돼 있으면 갖다가 안 붙습니다. 왜? 모양이 달라도 가장 바깥에 애가 색칠이 돼 있을 때만 갖다가 붙는다. 요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쭉 넘어가서 그 개념 마무리는 어차피 여러분들 숙제로 해올 거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명제와 사이의 관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시작한 지 40분밖에 안 됐어요. 너 오늘따라 이렇게 에어컨이 좀 약한 거 같냐? 안 덥니? 덥지? 그 뒤에는 어때? 안 더워? 아씨, 이 앞에는 엄청 덥네. 자, 207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갈게, 천천히. 좀 이따 마이쮸 줄게. 마이쮸를 사실 엄청 샀어요. 아니야, 마이쮸 4가지만 샀는데 선생님이 자꾸 손에 잡히는 게 복숭아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선생님들이 그런 제안을 해줬어.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먹을 걸 사서 주는데 어떤 선생님은 먹을 걸 안 사줘서 애들이 저 선생님은 사주고 이 선생님은 안 사준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럼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도 수업하는데 애들이 주는 게 너무 싫어서 사준 건데 안 사준 선생님은 안 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거를 굳이 먹을 걸 줘서까지 애들을 깨워서 해야 되냐. 이건 본인이 느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선생님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고 안 사주는 사람한테 사주세요 하기도 사실은 되게 죄송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럼 내가 살 테니 애들한테 뿌려라. 그럼 되지 않냐. 그래서 마이쮸를 40봉지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뿌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쮸 애들이 또 이게 질려하는 것 같아. 이 새끼들이 각성이 되는 것 같아. 마이쮸를 계속 먹으니까 이제 먹고도 쳐자요. 그 맛에 각성이 된 거지. 그래서 맛을 4가지를 섞어서 사도 같은 마이쮸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초콜릿을 주문했는데 초콜릿이 그 대량으로 파는 사람한테 연락하니까 봉지째 안 판대. 그 뭐로 파시냐 그랬더니 그 킬로그램으로 판대.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을 주문을 했지. 그래서 50kg를 주문했어. 50kg가 그냥 무식하게 큰 봉지에 들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기다가도 연락을 해봤거든. 그 인스타에 보면 그 스쿱 파는 사람들 있잖아. 와 이렇게 그래서 스쿱이면 어쨌든 내가 주문한 것보다 많이 올 거잖아. 스쿱 한 20스쿱을 주문할까라고 했더니 그 업자 사장님이 그럴 바에는 그냥 키로 단위로 사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 키로 단위로 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50kg 일단 50인가 40인가를 주문했어. 그래서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자, 가볼게. 207종 한번 가볼게. 아까 우리 명제랑 집합이랑 굉장히 관련성이 많다 그랬어. 그럼 이제 이 명제랑 집합을 진짜 합쳐서 한번 풀어볼게.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조건은 소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앞에도 조건이고 뒤에도 조건임을 의미해. 뭐뭐이면 뭐뭐이다야. 그렇기 때문에 앞에를 우리가 P 조건이라고 하고 뒤에 조건을 Q 조건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한글로 P이면 Q이다라고 썼다면 이거를 이제 기호를 이용해서 P 화살표 Q라고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결국 앞에 조건이 먼저 성립해야 그 조건을 뒤에다 적용했을 때 성립하면 참.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뒤에다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면 거짓으로 말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한글로 문제 풀었던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앞에 되는 걸 뒤에다 넣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했을 뿐이야.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쓰냐? 아까 소문자는 대문자로 쓰면 된다 그랬고 Q도 대문자로 쓰면 돼. 그럼 이 화살표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결국엔 P가 Q이다 라는 게 성립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참일 때 쓰는 게 바로 원소고 걔를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아까 저랑 계속 개념 설명하면서 했잖아요. 얘도 만약에 부정하면 이렇게 나타냈죠. 예를 들어서 얘 부정하고 얘 부정하면 이렇게 부정했다면 얘도 집합에서는 그냥 이렇게 부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냥 1번에 엄청 간단하게 그냥 나온 거예요. P 화살표 Q로 나타내고 P를 우리가 가정, Q를 결론. 근데 이거 사실 뭐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내가 너네 오늘 안 졸면 집에 일찍 보내줄게. 이게 참인 명제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졸지 않아야 돼요. 그럼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졸았어. 그럼 집에 일찍 갈 수 있겠네? 근데 만약 여기서 누군가 꾸벅꾸벅 졸아. 그럼 벌써 얘가 부정이 돼버렸네, 가정이. 그럼 얘가 부정이 되는 순간 이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탈출까지 하고 가겠죠. 그럼 오늘 할게. 정확하게. 오늘 만약에 12시 10분까지 아무도 졸지 않으면 방탈출 없어. 오늘은 바로 귀가야 라고 생각. 이거 참인 명제예요. 녹화하고 있잖아. 참인 명제야 오늘 이거. 만약에 이거를 발예를 만든다. 그럼 발예만 조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발예를 뭐 어떻게 조치하는 건 제가 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진 않겠습니다. 걔를 찾아서 뭐 조져버리든. 그치 준원아? 조심해야겠다. 아무튼 자, 밑에 P이면 Q이다의 참거짓 한번 읽어볼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이다는 참이고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집합과 명제가 굉장히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똑같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부분집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참고 뭐라고 써 있어? 바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반대되는 예, 반예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P이면 Q이다를 거짓임을 보이는 집합을 찾으시오 라고 나올 때가 많아요. P이면 Q이다의 거짓임을 보인대? 그 말 뜻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거짓을 보이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 집합이 Q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참인 명제인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하면 P랑 Q랑 조금이라도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아마 P랑 Q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 말 뜻은 뭐야? 잘 봐. 요 부분은 P이긴 하지만 어디에는 안 들어가 있어? Q에는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린 이걸 집합의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지? 차집합을 이용해서 P 빼기 Q라고 나타낸다 이거야. 따라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집합이 바로 P-Q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이거 이해하셨죠?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볼게. 밑에 반리 한번 볼게. 반리 옆에 A 봐봐. 명제 P이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리는 P에는 원소이면서 Q에는 원소가 아닌, 즉 집합 P 빼기 Q의 원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좀 복잡하긴 해. 학교 시험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나와. not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라. 그럼 이거 어떻게 나타내면 돼? 선생님 이거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PQ 또 멋있게 그림 그리라면 안 돼?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거짓이라고? 그럼 얘가 집합으로 나타내면 P의 여집합에서 Q의 여집합을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일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를 아마 다시 교집합, 집합의 연산으로 바꾸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고, 얘는 다시 쓰면 Q 빼기 P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not P면 not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집합을 고르시오 하면 아마 보기에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멋있게 푼다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PQ가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이거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면 헷갈리면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러면 P의 여집합에는 들어가 있지만 Q의 여집합에는 안 들어가 있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P의 여집합 빼기 Q고, 얘가 바로 선생님 얘 Q의 여집합, 요게 바로 P 여집합 교집합 Q 아닌가요? 그럼 얘가 바로 Q 빼기 P네요 라고 또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야. 아셨죠? 이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개념 8번. 선생님 아마 여기 딱 충분 필요까지 나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개념 8번 한번 가볼게. 208조. 자, 선생님 때는 역, 대우, 이도 배웠는데 이가 두 글자로 요즘엔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부정이에요. 선생님 때는 역도 배우고 대우도 배우고 이도 배웠는데 그 이가 두 글자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두 글자로 공부하시면 돼요. 역, 대우, 선생님인데 여러분들은 부정으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를 역 해봐. 그럼 역지사지죠. 나랑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면 돼요. 그러면 Q이면 P이다로 바꾸면 되고요. 선생님, 대우는 뭐예요? 라고 하면 P이면 Q이다를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야. 따라서 not Q이면 not P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 선생님 때는 요것도 배웠거든요. P이면 Q이다 해서 이게 2예요. 요게 2. 뭐냐면 얘 부정하고 얘 부정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요 단어가 없어졌고 그냥 말 그대로 부정이라는 것만 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정하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역이랑 대우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민아, 오늘 12시 10분까지 아무도 졸지 않으면 이게 가정이야. 그치? 졸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나 오늘 방탈출 없이 집에 보낼 거야. 그럼 이게 결론이야. 그럼 이거를 만약에 역으로 말해봐. 그럼 뭐야? 오늘 방탈출 없어 얘들아. 대신에 뭐 했을 때? 12시 10분까지 아무도 졸지 않았을 때 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오늘 방탈출 없어. 근데 휘찬이가 꾸벅꾸벅 졸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탈출 없이 집에 보낼 수 있잖아. 그치? 왜냐면 저 새끼 졸라 딱해가지고. 그치?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면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역을 했을 때는 방탈출 오늘 안 했는데? 근데 휘찬이 졸았는데요? 라고 되면 참인 명제야? 거짓 명제야?
거짓 명제가 되잖아. 왜? 방탈출을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 휘찬이가 졸았거든. 그럼 잘 봐.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졸았지만 나 오늘 방탈출 안 하고 그냥 집에 보낼게. 때로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거짓이 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원래 명제랑 역은 있잖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써보셔야 돼요. 증명해 보셔야 돼요. 오늘 방탈출 안 했는데 휘찬이가 졸았네. 근데 방탈출 했네? 안 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원래 명제랑 역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냥 여러분들 진짜로 써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우 한번 말해볼까? 휘찬이가. 내가 먼저 말할게. 오늘 아무도 안 졸면 방탈출 안 할 거야. 자, 대우 말해봐. 한 명이라도 졸면 아니지. 반대로 가야지. 가정이 뒤로 가고 결론이 앞으로 와야지. 방탈출하면 방탈출 할 거야, 나. 그러면 누군가 졸았다는 거지. 그치? 그럼 물어볼게. 내가 방탈출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미 누가 졸았다는 거니까 어때요? 얘도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선생님 약속한 대로 방탈출 하셨네? 그럼 누군가가 졸았다는 거네? 아이씨, 방탈출 해야겠다. 그러면 얘는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명제랑 대우는 항상 같이 갑니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내가 지민이랑 내기를 했어. 너 오늘 놀면 뭐하니 17회 다 하면, 우리 지민이가 17회를 풀고 있거든. 17회 다 하면 내가 너 선물 줄게. 자, 이게 참이야. 자, 지민아, 너가 역 말해봐. 역. 선물 줄게. 17회 다 하면, 다 했다면. 자, 그럼 물어볼게. 내가 지민이가 진짜 17회를 사실 오늘 안 했어. 근데 내가 지민이한테 초콜릿을 줄 수도 있겠네? 그치? 17회를 안 했는데도 선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선물 줄 수 있을 때는 17회가 다 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선물을 줬어. 근데 지민아, 너 17회 다 했니? 나 안 했는데? 그럼 이 명제가 뭐가 돼버려? 거짓 되겠지. 이게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민이가 반대로 선생님한테 선물을 먼저 받았어. 아싸, 나 선물 받았으니까 약속 지켜야지. 17일 다 하고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명제가 될 수도 있어? 참인 명제가 될 수도 있어. 이것만 봐도 원래 명제와 역은 참과 거짓에 연관성이 없어요. 실제로 써봐야지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가 보인다는 거야. 근데 지민아, 한번 대우 말해볼까? 대우 말하면 뭐야? 선물 안 줄 거야, 나. 17회 안 했으니까. 그럼 나 선물 진짜 안 줘야 돼. 선물 진짜 안 줬어, 오늘 갈 때. 지민아, 너 선물 받았어? 누군가 물어봤어. 아니, 호수쌤, 나 오늘 선물 안 줬어. 근데 나 솔직히 17회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이게 무슨 명제가 돼? 참인 명제가 되겠지. 따라서 원래 명제와 대우는 어떻다? 같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 밑에 보시면 뭐 역이랑 대우는 뭐 알고 있고, 자, 밑에 보시면 밑에 뭐 예시는 너무 쉽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 밑에 개념 9번만 한번 읽어볼게. 개념 9번에 보면 참고 한번 읽어볼게. 참고.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 역 Q이면 P이다는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손으로 써보시거나 여러분들이 역을 한번 말해보고 반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충분 필요 조건은 일단 잠깐 넘어가고 너네들 오히려 문제를 풀다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시켜볼게. 13번에 지혜가 가볼게. 13번의 지혜야, 1번 역 말해봐. 역. 그냥 말로 해. X는 3의 배수이면 X가 3의 배수이가? 이면? X가 9의 배수 3의 배수이면 9의 배수냐라고 물어봤어. 참이야, 거짓이야? 참. 네? 다시 한 번 더. X가 3의 배수이면 그 X는 9의 배수이다. 거의 그 반리가 뭐야? 6. 그치, 6도 되겠죠. 3호를 먼저 말할 줄 알았는데 6을 말할 줄이야. 6이나 3이나 둘 다 똑같지. 자, 2번도 지혜가 갈게. 지혜야, 2번도 한번, 이번엔 대우 말해봐. 대우. 잠깐만요.
네? 자리 바꾸면서 부정. 아, X, Y는 어. 모두 홀수이면 그렇지. 만약 X, Y 모두 홀수이면. X 플러스 Y가 홀수이다. 자, 얘들아, 맞아, 틀려? 지금 지혜가 뭐라고 말했냐면, X, Y가 모두 홀수이면, X 더하기 Y가 홀수이다 라고 적었어. 말했어. 맞아, 틀려? 자, 맞을까, 틀릴까? 자, 지혜 말한 게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왜 틀리지? 틀린 부분 말해봐. 모두가 틀렸지. 왜냐면, X, Y 모두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뭐야? X, 아, Y 둘 중에 하나만 홀수여도 되고 짝수여도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두에 부정하면 뭐겠어? 또는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돼? X가 홀수 또는 Y가 홀수 이면으로 가야겠지. 아니면 X, Y 중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면 이렇게 가거나.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모두도 부정해야 되는 거 아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 X, Y 모두 짝수이다 부정하면 X가 홀수 또는 Y가 홀수이면 X 더하기 Y가 홀수이다 이거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우리 홀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네. 그럼 얘가 둘 중에 하나가 홀수이면 둘이 더한 것도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겠지. 방금 말했잖아. 홀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인데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아, 어렵네. 이거 국어 잘해야겠다. 자, 지민아. 아직 얘들아 넘기지 마. 12번에 2번. 12번에 2번. 역 말해봐. 역. X 더하기 Y가 0이면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자, 지금 우리 오히려 이 문제 아닌데 지금 풀어보는 거야. 이런 것도 실력이 되니까. 지민이가 12번에 2번을 뭐라고 말했냐면 X 더하기 Y가 0이 아니면 여기였지. X 더하기 Y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자, 지민아,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X 더하기 Y가 0이면 제곱 더한 것도 0이다. 이게 당장 이렇게 보면 뭔가 안 보여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발리 말해봐. 1이랑. 그렇지. 근데 우리, 그렇지. 되게 어려운 걸 자, 봐볼게. 1 더하기 마이너스는 당연히 0이지. 하지만 제곱하면 0은 아니잖아. 그치?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요 앞에 되는 거 찾아서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 그냥 자신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 지민아. 알았지?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신예원 가볼게, 신예원. 신예원 씨. 자, 잠깐만. 여기는 문제가 별로 없네? 저 뒤에 있어요. 신예원 씨. 이게 없네. 문제 좀 풀릴 만한 게. 217쪽 가볼까, 예원아? 200. 아니 왜 이렇게 그래? 너무한가? 예원이한테 너무 가혹한가? 근데 뭐 문제가 좀 쉬운 게 없다? 다 벌써 상담 논법으로 가야 되네? 아니야, 예원아. 넌 좀 이따 시킬게. 넌 킵해놓을게, 내가. 왜냐면 아직 211쪽을 안 배웠으니까 너가 그쪽 풀고 할게. 자,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할게요.